네, 구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어머나. 자, 찍을 거고요. 네, 들어가네요. 봅시다. 처음 시작입니다. 그죠? 학년 2학기 책 드디어 시작을 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셨듯이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몇 개 없어요. 이런 것들이고요. 곱셈, 분수들, 덧셈, 뺄셈. 나 버려야 해. 알았으니까 들어가. 나 거기다 다 젖었어 피해. 자, 곱셈이고요. 그죠? 덧셈, 뺄셈 정리했고요. 곱셈 정리하게 되고요. 그죠? 합동, 대칭. 합동이 뭔지 알아요, 혹시? 합동. 들어본 적 있나요? 협동은 안 돼. 예, 협동은 하는데 합동은 몰라요. 그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또 삼각형이 있는데 어머자기라 이거 끌고 갔더니 어떻게? 겹쳐질 때, 그죠? 이 자식을 어떻게 합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라인 기준으로 접었더니 어떻게? 겹쳐져요. 그죠? 이걸 뭐라고? 이 자식하고 이 자식은 대칭 위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소수 배웠는데 소수 덧셈 뺄셈만 했지 곱셈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수들 곱셈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국에 수의 범위가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자연수밖에 없었고요. 그죠? 근데 어떻게? 분수도 나오고 소수도 나오고 자연수 배운 다음에 이거 덧셈 뺄셈하고 곱셈 나눗셈 다 배웠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분수도 덧셈 뺄셈 했는데 곱셈 나눗셈 이런 거 해야 될 거고요. 소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내용들 이미 알고 있는 분수들 곱셈, 이미 알고 있는 소수들의 곱셈. 그럼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요? 분수의 나눗셈 나오겠지 뭐하러 뒤지. 그죠?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그죠? 자, 직육면체가 뭐예요? 한마디로. 입체. 네, 입체긴 입체인데 라면 박스가 직육면체예요. 한마디로. 그죠? 라면 박스 이런 애들. 그죠? 과자 박스. 육면체. 면이 몇 개 있어요? 면이 몇 개 있어요? 위 뚜껑, 아래 뚜껑, 사이드에 4개. 그래서 총 6개의 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식을 육면체라고 부르고요. 직면체 말고는 또 뭐 있겠어요? 사각형 배웠으면 정사각형 나왔잖아요. 그죠? 육면체도 직육면체 있으면 다음에 뭐 있을 거고요? 정육면체도 있겠네. 그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육면체는 어떤 케이스일 것 같아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6장 붙이면. 그죠? 정사각형 박스를 6장 붙이면 걔가 뭐가 될까? 아마 정육면체 되지 않을까? 뭐 대충 예상도 할 수 있게 돼요. 정자 붙은 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 다 똑같을 때. 그죠? 다 똑같을 때. 요 판 모든 판들이 다 똑같을 때. 그죠? 얘들 정육면체 이름 가지게 될 거고요. 평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시험 보거나 시험 봤어요. 그죠? 국어는 50점이고요. 영어는 얼마? 70점이고요. 어마 수학은 100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거 3개 다 더해가지고 얼마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그죠? 그럼 요번에 평균 점수 얼마였네? 얘들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해왔던 짓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이걸 평균이에요. 그죠? 평균하고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확장이 될 거고요. 주사위 이렇게 있잖아요. 주사위 몇 개 면이 있죠? 6개의 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던져가지고 6의 눈이 나오면 이겨요. 큰 게 나오면 이겨요. 그죠?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겠어? 확률이라는 개념. 6분의 1이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 가능성이라는 내용은 결국에는 뭐 확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리되게 될 거고 확률은 결국에 뭐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 가능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주사위에서 6의 눈이 나오는 건 어떻게? 6분의 1. 그죠? 전체 6개의 눈이 있는데 같은 면이 이 면이 나올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해요. 똑같이 예쁘게 만들어졌다면. 그죠? 무게가 다르거나 그렇다면 확률이 달라지겠지만. 그죠? 그래서 가능성은 어떻게?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방금전까지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자, 가능성이라는 입장. 수의 범위 어림하기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자, 이상, 이하 이런 표현이 있고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완벽하게 모두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누구 보고 온 놈들도 없고요. 이제 그죠? 네, 이상, 이하 이런 표현이 있고요. 두 개를 묶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초과, 미만 이런 표현이 있고요. 국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상은 뭐야? 일단 크단 얘기야. 크단 얘기고 밑에서 보는 이 초과도 무슨 뜻이야? 큰 거. 그죠? 그런데 똑같이 큰 걸 얘기하잖아. 초과도 뭐보다 큰 거, 이상도 뭐보다 큰 거. 그죠? 그런데 왜 다른 용어를 쓸까? 이상하고 초과라고? 왜 다른 용어를 쓰죠? 뭔가 수학적으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쓸 거야. 그죠? 그리고 다른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상은 뭐야? 그죠? 포함되는 개념이야. 같거나 클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초과는 크긴 큰데 이상이 크긴 크다는 얘기잖아. 그죠? 크기는 큰데 어떻게 같은 것까지 포함할 때. 그죠? 그래서 10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10을 포함하고 더 큰 자식들. 그죠? 초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초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수보다
50보다 더 큰. 크기는 한데 어떻게? 자기 자신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50 초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50보다 큰 수, 조금이라도 커야 되기 때문에 51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소수점 소수 배웠어요. 그죠? 당연히 이 소수점도 포함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수점을 포함하고, 만약에 자연수 범위에서 초과 이렇게 했으면 51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연수 범위에서 초과 51부터 출발. 그냥 초과 이렇게 해버리면 50보다 조금이라도 큰 자식들은 전부 다 포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이제 이게 두 개 이상하고 초과의 차이를 이해했으니까. 그죠? 미만하고 이하의 차이도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이하고 이 미만도 당연히 뭐겠어? 어떤 한계보다, 경계선보다 작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죠? 작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하일 때는 경계선을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미만일 때는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릴 겁니다. 대충 알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이해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이상 이하는 어떻게? 전부 다 경계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죠? 어떤 경계보다 클 때 자기 자신을 포함, 어떤 경계보다 작을 때 자기 자신 포함. 그죠? 자, 이 자식은 어떻게 되고요? 어떤 경계보다 큰데 자기 자신은 포함하지 않을 때. 그죠? 이건 경계보다 작은데 자기 자신은 포함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요. 10 이상 하면 어떻게? 자기 자신 포함하니까 여기 뭐 표현하는 방법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데 여기 미리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합니다. 색칠돼 있죠. 그죠? 만약에 빵꾸를 빵 뚫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10에서 빵꾸를 빵 뚫고 가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리고요. 이건 10초과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그죠? 그죠? 여기는 색칠돼 있잖아. 빨간색. 그죠? 뭐 까만색이 됐건 빨간색이 됐건 색칠이 돼 있으면 그건 자기 자신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나타내면 10 이상인 상황이구나.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떻게? 이상 이하는 같거나 크고 아니면 같거나 작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죠? 자, 10 이하니까 색칠하고 그 밑에 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15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15 포함이에요. 그죠? 23, 19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고요. 43 이하라 그랬으니까 43 포함하고요. 43보다 작은 자식들, 이런 자식들 전부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밑에 빠르게 정리해 봅니다. 밑에 문제 바로 그냥 정리하고 갈 거예요. 시간 30초면 끝나요. 자, 밑에 이 문제, 예제 달려있는 이 문제를 바로 그냥 정리해 버릴 거고요. 수직선에 나타내보라는 얘기는 어떻게?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색칠해야 되고요. 이렇게 화살표. 그죠? 33 이하라 그랬으니까 색칠해야 되고요. 화살표.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초과 미만 이제 다 끝났어요. 사실. 그죠? 이미 우리 앞에서 이론적인 내용 정리, 배경 정리 다 해버렸기 때문에 50 초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여기 보니까 구멍 뚫려 있죠. 색칠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 자신 포함하지 않고 그거보다 좀이라도 큰 자식들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50 미만 50보다 작은 수 50 미만은 어떻게? 자기 포함해야 안 포함해요? 포함 안 합니다. 그래서 빵꾸 뚫리고 어떻게? 쭉 날아가요. 그죠? 자, 밑에 거 56 초과 56 초과니까 56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포함 아닙니다. 그래서 56보다 큰 분들만 체크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죠? 35 미만이니까 35 포함하지 않아요. 그죠? 작은 애들 한 개밖에 없나?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자, 밑에 거 빠르게 정리해 봅니다. 정리 완료. 저기 미친 반대쪽으로. 좋아. 자, 정리 끝났죠? 별거 없죠? 자, 봅니다. 수의 범위의 활용이라고 이것도 별거 없어요. 우리 알고 있는 내용 지금 조금 두 개 묶어가지고 써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수직선, 어떤 수의 범위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봅시다. 5 이상 8 이하니까 전부 다 포함이죠. 그죠? 자기 자신 포함. 그러니까 여기 색칠돼 있고 사이 범위. 그죠? 5 이상의 8 미만. 미만은 빵꾸예요. 그죠? 자기 자신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빵꾸 뚫려 있고 5부터 8까지. 그죠? 5초과 8 이하, 5초과는 빵꾸. 여기는 어떻게? 색칠. 그죠? 5초과 8 미만, 이거 둘 다 빵꾸네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빵꾸 뚫리고 끝나고요. 그죠? 수직선은 말 그대로 수들 전체를 직선 위에 표현해보자. 그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건 뭐예요? 빵꾸 뚫렸네요. 그죠? 그럼 11 뭐야? 초과고 15
미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밑에 유제를 확인합니다. 빠르게 정리할게요. 아, 유제가 겁나기네. 유제가 겁나기네요. 자, 빠르게 답을 확인해 봅니다. 뭐라고 쓰게 되죠? 네, 3, 4초가 36 이하라고 쓰게 됩니다. 그죠? 되는 더 준서 36km, 36 이하니까 경계. 그죠? 자, 수직선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34 초과니까 빵꾸 뚫리고요. 그죠? 36 이하니까 색칠하게 되고요. 사이 범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별거 없어요. 후딱후딱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보다 그닥 몇 분이면 될까요? 네, 이쪽이요? 네, 오른쪽 페이지 전체 몇 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2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내로 정리합니다. 별거 없어요. 2분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이 분이면 충분합니다. 질문이 혹시라도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나와주세요. 질문을. 2분 내로 다 정리하셔야 돼요. 후딱후딱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자, 2분이면 충분합니다. 종료됐나요? 네. 채점합니다. 채점하고 바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딱 종료됐네요. 왜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틀린 거 다 확인하셨나요? 네. 체크하시고 볼게요. 네, 말리세요. 아, 그럼 버리세요.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야 돼요. 넘어갑니다. 실전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꺼번에 정리할 거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비교해 가면서 정리하면 쉬워요. 자, 여기는 올림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버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가 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어떻게 말 그대로 올려달라는 얘기고요. 그죠? 말 그대로 어떻게 버려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올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버리는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와, 올려서 나타낸대요. 그죠? 야, 근데 257이에요. 대략 얘기는 몇 개 갖고 있어요?
대략 뭐 260 근처의 개수를 갖고 있어요. 그죠? 아니면 버리고 싶으면 대략 어떻게 한 25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너무 이렇게 세부적인 거 밑에 있는 거 쓸모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략 얘는 한 250개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대략 260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말 그대로 이거를 올려서 260개라고 얘기하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올림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죠? 그냥 7개 정도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표현하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겠어? 이걸 버림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문상이 대충 알겠어요? 분위기가? 정확한 값이 필요하지 않아. 그죠? 대충 어느 정도 범위에 있다를 표현하고 싶을 때 버리거나 올리거나. 그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256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대요. 그죠? 근데 버리는 게 여기서 버릴지 10의 자리에서 버릴지 여기 1의 자리에서 버릴지 그건 결정을 해줘야 돼.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10의 자리에서 버리면 이건 대략 200. 그죠? 버리면. 그죠?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 3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죠? 어디에서 버리고 어디에서 올리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달라 얘기하면 1의 자리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1의 자리를 버리거나 1의 자리를 올리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10의 자리까지 표현해 주세요. 얘를 버리거나 얘를 올리거나. 그죠? 그럼 버리면 당연히 얼마 될 거고요? 250 될 거고요. 올리면 어떻게 될 거고요? 260 되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다예요. 여기까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요것만 살려 주세요. 그죠? 그럼 이 뒤에 거 다 버리라는 얘기 돼 버리겠죠. 그죠? 다 올리거나 다 버리거나.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100의 자리까지 올릴 거래요. 6710이라고요. 그죠? 그럼 이건 얼마로 써달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얼마까지 써달라는 얘기가 돼버릴까요? 700이에요? 700이에요? 700이면 10 버린 건데요? 7천 아니죠. 100의 자리까지만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나타낸다고. 그죠? 800. 6800이라고 써달라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죠? 올려달라는 얘기잖아. 무조건. 그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 이건 어디까지 올려달래요? 1000의 자리에 올려달래요. 그죠? 그럼 이 녀석 얼마나 써달라는 얘기가 돼버릴 거고요. 이건 7000이라고 써달라는 얘기가 돼버릴 겁니다. 그죠? 저 들어가셔서 그냥 문해력 세트 정리하세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녹화 버전으로 볼 거거든요. 자, 됐고요. 여긴 어떻게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134를 올림에서 10의 자리 어떤 거예요?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여기까지는 살려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올려달라 그랬으니까 140.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올려주세요. 어디까지? 580까지. 그죠? 자, 유제 3번 케이스 다 빠르게 찾습니다. 15초 내로 찾고 넘어갈게요.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나타내버려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오래 올리래요. 그죠? 얼마? 300이고요. 그죠? 이 녀석도 역시나 어디까지? 100의 자리까지 올림으로 나타내달랍니다. 그죠? 얼마? 3200이에요. 네, 320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버림 이젠 쉽죠. 그죠? 올림이 끝났으니까 버림은 특이사항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자, 10의 자리에서 답을 찾아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2830. 버림에서 10의 자리까지 살려달라는 얘기니까. 그죠? 그죠? 1000의 자리까지 살리면 어떻게 돼요? 1000의 자리까지까지 살리면 얼마라고 써줘야 돼요? 버림 2000. 나머지 싹 다 버려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유제 5번, 6번 케이스 빠르게 정리해버리고 넘어갈게요. 자, 얼마입니까? 빠르게 정리할게요. 시간 많이 쓰면 안 돼요. 후딱후딱 끝냅니다. 얼마예요, 여기? 220이고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요. 여기까지 살려야 돼요. 나머지 버려주세요. 이건 어떻게? 10의 자리까지 살려주세요. 760. 이런 식으로 정리되게 되고요. 그죠? 자, 여긴 얼마? 100의 자리만 살려달라 그랬어. 100의 자리만. 이건 그냥 500. 그죠? 이건 얼마? 100의 자리까지만 살려주세요. 7000. 이렇게 되고 7100이네요. 100의 자리까지 살려야 되니까 7100이라고 쓰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자, 이번에는 뭐래요? 반올림. 아, 올림은 올림인데 뭐예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반. 그럼 뭐 대충 분위기가 좀 보이지 않아요? 어? 네, 반보다 크면 올리고 반보다 작으면 버려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 끝났어요? 입력해버리시고요. 그냥 답 보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질문 그때 할게요. 알겠어요? 네, 정리하세요. 자, 반올림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0부터 9까지예요. 0부터 9까지 총 몇 개 있고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어요. 그럼 10개 있네? 0부터 9까지 하면. 그죠? 근데 그걸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0, 1, 2, 3, 4 밑에 쪽 5개는 버려버리고요. 그죠? 5보다 커요. 중간보다 커요. 그러면 이 자식은 어떻게? 올려 써주세요. 그죠?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반보다 크면 올리고요. 사실은 반보다 작으면 내려요. 버려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그냥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자? 반올림이라고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어디까지 나타내요? 10의 자리예요. 10의 자리. 그죠? 그런데 4예요.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690으로 버리게 되고요. 694를 이번엔 어디까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은데 넘어요? 안 넘어요? 넘네요? 그러면 하나 올려야 돼요. 그래서 700으로 올려달라는 얘기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또 봅시다. 3719인데요. 10의 자리, 그죠? 10의 자리. 요거까지 나타날 거래요. 그죠? 그럼 얼마? 9니까 어떻게 돼요? 절반 넘네? 그죠? 5보다 크니까 이건 올려야 돼요. 3700 얼마? 20까지 쓰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어디까지? 100의 자리까지 쓸 거래요. 그죠? 100의 자리까지 쓸 거라 그랬고요. 나머지를 버릴지 올릴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바로 밑에 보니까 여기 어떻게 19야. 그죠? 10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버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버려버리고 3700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죠? 자, 유제 빠르게 2개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죠. 답은 뭐야? 확인하시죠. 한 대씩 빨리 얘기해. 얘 답 얼마야? 다음 바로 자동 800이고요. 자동 저요? 5천. 자동 자동 아저씨 집중 안 해요. 네, 8000이 맞습니다. 그죠? 주어진 자릿수를 반올리면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7. 그럼 하나 올려야 되네. 5000. 그죠? 자, 여기 어떻게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2야. 그럼 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800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별거 없어요. 예? 달걀 27개래요. 그죠? 달걀 27개를 한 판에 10개씩 모두 담으래요. 그죠? 몇 개 필요해요? 3판 필요해요. 그죠? 자,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죠? 담으려면 자리가 비긴 비더라도 판은 3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올림 상황의 내용이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버림이래요. 동전 2,400을 1,000원짜리 지표로 바꿔요. 최대 몇 장짜리? 최대 몇 장? 2장. 1,000원짜리 2장.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버리진 않아요. 주머니에 넣겠지. 그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0원짜리 2장 2,000원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버림을 쓰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죠? 자, 20.5, 18.7, 21.2 이렇게 있대요. 그죠? 반올림 발 길이를 어디? 1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대요. 1의 자리까지. 20.5니까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21 올리고요. 그죠? 18.7이니까 이것도 올려서 19 돼야 될 거고요. 21.2, 이거 버려야 돼요. 그죠? 21. 그죠? 자기 신발 사이즈 사고 싶은데 신발이 21.7짜리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반올림으로 넘으면 큰 거 신고요. 아니면 작은 거 신고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어디의 영역이다? 반올림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10번 케이스. 이 녀석은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포함해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실전 문제 들어가기 전에 16페이지까지 지금 다 정리해버리세요. 그리고 시트 정리할게요. 알겠습니까? 시트 종료할게요.